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효종의 북벌 계획 그 10년의 비밀. 조선 17대 왕 효종이 10년 동안 비밀리에 추진한 북벌 계획의 충격적 진실. 아버지 인조가 당한 굴욕을 갚기 위해 효종이 세운 치밀한 복수 계획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공개합니다. 과연 효종의 북벌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 숨겨진 10년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인조의 삼전도 굴욕. 1637년 1월 30일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강 남쪽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거대한 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 위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용포를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조선의 왕 인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선국왕 이종이 대청 황제 폐하께 309고두의 예를 올리나이다. 인조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 찬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246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의 왕이 외국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선왕이 이제야 제대로 된 예를 아는구나. 앞으로는 대청에 충실한 속국이 되어 매년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와는 일체 연락을 끊도록 하라. 인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의 두 아들 왕세자,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특히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15세였던 그는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분노와 수치심을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 청나라군 장수들은 조선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선의 신하들도 모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음을 포기한다는 선언문을 읽어라. 조선의 대신들은 모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영의정 김유, 좌의정 이원익 등 조선 최고의 신하들이 모두 청나라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조는 항복 선언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과인은 덕이 부족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샀나이다. 이제 대청 황제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어 앞으로는 대청에 충성을 다하며 명나라와는 모든 관계를 끊겠나이다. 이 선언문을 읽는 인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45세의 조선 국왕에게는 너무나 큰 굴욕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아우, 우리가 청나라에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소현세자가 동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림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반드시 복수할 힘을 기르고 돌아오겠다. 아버지의 이 굴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항복식이 끝난 후 청나라군은 조선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금 100량, 은 1000량,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무려 50만 명의 조선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도 청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인조는 두 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복림대군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힘을 기르고 돌아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청나라로 떠나는 수레 위에서 복림대군은 멀어져 가는 한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이 굴욕을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647년 복림대군은 효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17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은 바로 북벌 계획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식 다음 날 밤 홀로 궁궐 뒷뜰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전 그 굴욕을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효종의 은밀한 북벌 준비 시작. 1649년 6월 효종 즉위 2년차.
창덕궁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회의실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옵니다. 송시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송준길, 이완, 신경진 등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효종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들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 청나라에 알려진다면 우리 모두는 물론 조선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효종의 북벌 의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뜻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송시열 전하의 뜻을 받들어 북벌의 대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신송중길도 마찬가지옵니다. 한 명씩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을 보며 효종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지들을 만난 것입니다. 효종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의 계획은 이러하다. 첫째, 조선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한다. 둘째, 명나라의 잔존 세력과 연합한다. 셋째, 청나라가 내부 혼란에 빠졌을 때 기회를 잡는다. 송시열이 질문했습니다. 전하, 군사력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화포와 조총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비밀 훈련소를 만들어 정예병을 양성하겠다. 이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러나 청나라의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관리들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효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청나라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신경진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하, 신이 제안하옵건대 묵과 시험을 통해 우수한 무신들을 많이 뽑고 이들을 비밀리에 훈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화포 제작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송준길이 대답했습니다. 신이 알기로는 전라도 지역에 뛰어난 대장장이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들을 비밀리에 모아서 새로운 화포를 개발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종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송시열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맡고 송준길은 무기 개발을, 이완은 군사 훈련을, 신경진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라.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자 신하들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이 말했습니다. 전하, 명나라 잔존 세력과의 연락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과인이 직접 담당하겠다. 청나라에 있을 때 알게 된 명나라 유민들이 있다. 이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완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하, 그러나 명나라는 이미 멸망하였고 그들의 잔존 세력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청나라를 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명나라를 복원하여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명분 말이다. 효종의 말에 모든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대의 명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효종은 모든 신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효종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왕비나 다른 왕족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비밀 회의가 끝난 후 효종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굴욕을 갚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시작합니다. 10년 후에는 반드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복원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효종의 비밀 북벌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년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 1651년 봄 효종주기 4년차. 전라도 무주 산골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훈련소에서는 조선 최정예 무사들의 혹독한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완 장군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명의 선발된 무사들이 새로 개발된 조총을 들고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새로운 조총은 기존 것보다 사정거리가 2배나 늘어났습니다. 부장 김석주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라도 대장장이들이 비밀리에 개발한 신형 조총은 청나라군의 무기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완은 만족하면서도 조급해했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에 따르면 1660년경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충청도 부은의 또 다른 비밀 훈련소에서는 화포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거대한 굉음과 함께 새로 제작된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인 나무 성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청나라의 성벽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수장 한명년이 감탄했습니다. 조선의 화포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송시열이 명나라 유민들과의 비밀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주 근처의 한 객주에서 명나라 장수 출신인 정성공의 부하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송대감, 우리 정 장군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나라 장수 유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조선이 북벌을 시작하면 저희도 대만에서 동시에 청나라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협공하자는 제안입니다. 송시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효종이 원했던 바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하께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3년 여름 효종은 친히 전라도의 비밀 훈련소를 시찰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지방순시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북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완, 훈련 상황은 어떠하냐? 전하, 현재 전국 12개 비밀 훈련소에서 총 3,000명의 정예병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 조선군보다 3배 이상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종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3,00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2만 명은 되어야 청나라와 맞설 수 있다. 전하, 그러나 너무 많은 인원을 훈련시키면 청나라에 들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보자. 일반 농민들도 무술 훈련을 받게 하되 농기구 연습이라고 위장하는 것은 어떨까? 이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전하. 낫과 도끼, 곡괭이 등을 무기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1654년 겨울 북벌 계획에 예상치 못한 호재가 생겼습니다. 청나라에서 황제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경진이 급히 궁에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대단한 소식입니다. 청나라에서 황태자와 섭정왕 도르곤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효종은 즉시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 청나라가 내분에 휩싸인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움직일 때다. 하지만 송시열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전하, 아직 우리 준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냐? 최소 3년은 더 필요합니다, 전하. 효종은 안타까워했지만 송시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수는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1655년 봄, 드디어 조선군의 새로운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천자총통이라 불리는 이 대포는 사정거리가 1000보에 달하는 당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송준길이 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천자총통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00문을 제작했으며 이 정도면 청나라의 어떤 성벽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 그럼 이제 화약은 충분히 확보했느냐? 네, 전하. 강원도와 경상도 산간 지역에 화약 제조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7년 여름 효종은 마침내 구체적인 북벌 시기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1660년 봄을 북벌 개시 시점으로 정하겠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 모든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10년 넘게 준비해온 북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송시열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하,
정말로 1660년에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과인도 이제 40대 중반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약해진다. 효종의 북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북벌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 1658년 가을 창덕궁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작전실에서 효종과 핵심 참모들이 모여 북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효종이 지휘봉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세운 북벌 계획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요동지역 탈환, 두 번째 단계는 산해관 돌파, 세 번째 단계는 베이징 진격이다. 송시열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전하, 요동지역 탈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우리 주력군 2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동시에 정성공의 명나라, 잔존군이 바다에서 청나라 해안을 공격하여 청군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이완이 지도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첫 번째 목표는 봉천 현재의 심양이 되겠습니까? 정확하다. 봉천은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군사 요충지다. 여기를 점령하면 청나라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신경진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하, 그러나 봉천에는 청나라 정예군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2만으로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효종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로는 불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다. 천자총통 500문과 신형 조총 5,000정, 그리고 10년간 혹독하게 훈련받은 정예병들이 있다. 송준길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하, 요동을 점령한 후 산해관은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입니까? 산해관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으로 청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문이다. 여기서는 정면 공격보다는 기습 작전을 사용하겠다. 효종이 지도의 산해관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예 기병 5,000명이 밤에 몰래 산해관 북쪽으로 우회하여 기습 공격을 한다. 동시에 주력군이 정면에서 공격하여 청군의 주의를 끈다. 이완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인 베이징 진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베이징 진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청나라의 수도이자 최대 요새이기 때문이다. 효종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여기서는 명나라, 황실 복원이라는 명분이 중요하다. 우리가 단순히 조선의 폭수를 위해 베이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 황실을 복원하여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명분을 세워야 한다. 송시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하면 즉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의 아들을 찾아 황제로 추대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명나라의 가장 충실한 속국으로서 명나라 황실을 받들겠다. 신경진이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하, 그런데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는 어떻게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청나라가 반격해올 텐데요. 좋은 지적이다. 그래서 몽골과도 연합해야 한다. 몽골 부족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불만이 많다.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청나라를 사면초가로 만들어야 한다. 효종은 지도에서 몽골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몽골의 일부 부족장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편에 서면 청나라는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완이 군사적 관점에서 질문했습니다. 전하, 전체적인 작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단계 요동 점령에 6개월, 2단계 산해관 돌파에 3개월, 3단계 베이징 점령에 1년 정도를 예상한다. 총 2년 안에 모든 작전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송준길이 보급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하, 2년간의 장기전을 위한 보급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동 지역은 곡창지대이므로 식량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 유민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효종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내부의 단결이다.
북벌이 시작되면 청나라는 반드시 조선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때 조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송시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조정 내에도 북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개인의 의견보다 대의가 우선이다. 효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효종은 모든 참모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1660년 봄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반뿐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그날 밤 효종은 혼자 궁궐뜰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마지막 준비입니다. 1년 반 후에는 반드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은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위기. 1658년 겨울 북벌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왕이 요즘 지방 순시를 자주 한다더군. 청나라 감시관 올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감시 요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선군의 무기 제작량이 갑자기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또 다른 감시관 바투가 보고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조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종은 급히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송시열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일단 겉으로는 더욱 청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북벌 준비는 더욱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순치제는 조선에 특별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조선왕은 최근 무슨 일로 그리 바쁘더냐? 청나라 특사소니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효종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사옵니다. 다만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지방을 순시했을 뿐입니다. 그럼 군사훈련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구들이 남해안에 자주 출몰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효종의 기지로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청나라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1659년 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정 내부에서 북벌 반대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 북벌은 너무 위험합니다. 좌의정 정태화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조선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의정 김육도 동조했습니다. 전하,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괜히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을 고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효종은 분노했습니다. 평화라고? 청나라에 굴종하는 것이 평화냐? 아버지의 굴욕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냐? 전하, 복수보다는 백성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조정은 북벌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효종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은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10년간의 북벌 준비로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호조판서 민정중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국고에 남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북벌을 강행하려면 백성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 하지만 전하, 백성들이 이미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거두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효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북벌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백성들을 더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1659년 여름 효종에게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명나라 잔존 세력의 핵심이었던 정성공이 청나라와 화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정성공이 청나라와 협상을 한다고? 효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벌의 핵심 동맹이었던 정성공의 배신이었습니다. 신경진이 확인된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전하, 정성공이 청나라로부터 대만 독립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조선과의 연합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정보가 확실합니다. 효종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연합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혼자서 청나라와 맞서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하. 설상가상으로 효종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어해허준이 진맥을 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휴식이라니. 북벌을 앞두고 어떻게 쉴 수 있겠느냐? 하지만 효종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1659년 가을 효종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효종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효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북벌은 반드시. 효종의 죽음과 북벌 계획의 좌절. 1659년 5월 4일 새벽 창덕궁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효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40세의 나이였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북벌을 불과 1년 앞두고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효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송시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마지막까지 북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선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세자였던 현종이 즉위했지만 겨우 19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새로 즉위한 현종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선왕의 북벌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송시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선왕의 뜻을 받들어 북벌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벌 반대파들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전하, 지금은 북벌보다 조선 내부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정태화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신 지금 북벌을 강행하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김육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청나라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벌을 계속 추진하면 조선이 침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종은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싶었지만 신하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북벌 계획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좋겠소. 송시열이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종의 10년 북벌 계획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밀 훈련소는 폐쇄되었고 정예병들은 해산되었습니다. 이완 장군이 마지막 훈련소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천자총통을 비롯한 모든 비밀 무기들도 창고에 봉인되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현종이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친선 정책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대청 황제 폐하께 조선국왕 현종이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대청에 충실한 속국으로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조선이 다시 분수를 아는구나. 앞으로도 조용히 지내길 바란다. 효종의 북벌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것입니다. 1년 후 송시열이 효종의 능을 참배하며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이 무능하여 전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준비한 북벌이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뜻만큼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했던 효자 정신과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는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조선 후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실학자들과 개화파들이 근대화를 추진할 때도 효종의 자주 정신이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교훈. 효종의 북벌 계획은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사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첫째, 외침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독립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치밀한 장기 계획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셋째, 왕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국가 대업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만약 효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그리고 조선 내부가 단결했다면 북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효종의 의지와 준비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효종의 북벌 정신은 훗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 철저한 준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효종의 북벌 계획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굴복하지 않는 의지의 힘입니다. 효종은 15세에 겪은 굴욕을 평생 잊지 않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10년간 비밀리에 군사력을 기르고 동맹을 구축한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셋째,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국민들과 신하들의 지지 없이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북벌은 실패했지만 효종의 자주독립 정신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다음 주에는 효종의 죽음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효종의 안타까운 죽음 편에서는 효종의 마지막 순간과 그 후 조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를 알려주세요.